안녕하세요, 엔트리 위스키입니다. 작년 여름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맥주나 한 캔 마셔야지 하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우연치 않게 이 잭 다니엘 위스키 200ml짜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격도 8,000원 정도이길래 그래, 오늘은 고급지게 위스키로 한잔 해볼까 하고 구입해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평소 집에서는 맥주나 마셔봤지 위스키는 처음이라 막상 마시려고 하니 어떻게 마셔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해보니 잭 다니엘은 콜라랑 1:3 비율로 섞어 마시는 잭콕이란 칵테일로 많이들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이라 덥기도 해서 곧장 집에 있는 맥주컵에 얼음 한가득 채우고 잭 다니엘 1, 콜라 3 비율로 넣고 손가락으로 휘휘 저어 크게 한 모금 마셨는데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위스키에 푹 빠져서 거의 매일 유튜브를 통해 위스키를 공부하고 직접 이것저것 마셔보면서 나에게 가장 맞는 위스키는 뭘까 찾아보다 보니 1년이 채 안 된 지금 집에 있는 위스키만 30종이 넘어가네요. 물론 저의 지갑 사정을 고려해서 10만원 이하의 엔트리급 위스키들로 구비되어 있지만 저희 위스키 취향을 찾겠다고 종류별로 이것저것 구입하다 보면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처럼 이런 미련한 안타까운 결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10만원 이하의 엔트리급 위스키들을 종류별, 테마별로 빠짐없이 소개시켜드리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 실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인 만큼 위스키 종류를 구분하는 요소 중 가장 상위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스카치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 이 세 가지 위스키를 알려드릴 텐데요. 각각의 종류별로 편의점에서도 구할 수 있는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가성비 끝판왕 위스키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직접 마셔보며 비교도 해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위스키를 잘 몰라도 스카치 위스키라는 명칭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스카치 위스키는 말 그대로 스코틀랜드 위스키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이 대표적인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스카치 위스키는 곡물을 발효시켜 증류한 다음 오크통에 최소 3년 이상 숙성을 시켜야 하고요. 병입할 때는 물을 섞을 수는 있지만 최소 알코올이 40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 효모, 곡물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추가로 카라멜 색소를 넣는 것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색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스카치 위스키들은 대부분 카라멜 색소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라멜 색소를 넣지 않은 제품에는 당당하게 내추럴 컬러라는 문구를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카치 위스키는 원재료나 생산 방식 등에 따라서 싱글 몰트, 블렌디드 몰트, 블렌디드, 싱글 그레인, 블렌디드 그레인과 같이 5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첫 영상인 만큼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다음 편 스카치 위스키 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리시 위스키입니다. 아이리시 위스키는 아일랜드에서 생산된 위스키인데요. 스카치 위스키와 생산 방식이 거의 같지만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스카치 위스키는 증류할 때 일반적으로 2번 증류를 하지만 아이리시 위스키는 3번 이상 증류합니다.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에 비해 좀 더 부드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임슨, 부시밀 등이 대표적인 아이리시 위스키입니다. 세 번째는 아메리칸 위스키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에서 생산된 위스키를 말하는데요. 최근 아주 인기 있는 버번 위스키가 아메리칸 위스키의 대표적인 종류 중 하나입니다. 아메리칸 위스키의 특징으로는 숙성을 위한 오크통이 항상 새 오크통이어야 하고요. 오크통 내부는 불로 태워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메리칸 위스키는 대부분 강력한 바닐라 카라멜 향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위스키 종류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실제 위스키를 마셔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위스키들입니다. 스카치 위스키로는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다는 벨즈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술이 소주인 것처럼 판매량이 많다는 건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보단 값이 저렴 700ml 기준 마트에서는 17,000원 정도이고 코스트코에서는 1리터에 15,000원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위스키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위스키입니다. 아이리시 위스키로는 위에 아이리시 위스키의 대표적인 위스키라고 소개시켜드린 제임슨을 준비했습니다. 700ml 기준 마트에서 3만원 초반에 구매 가능한데요. 아이리시 위스키 특징인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을지
마셔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위스키로는 버번 위스키 판매량 1위인 진빔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는 술집이 아닌 일반 음식점에서도 이 진빔으로 하이볼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을 만큼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위스키입니다. 마트에서 제임슨과 비슷한 3만원 초반 정도에 구매 가능하지만 용량이 750ml인 점을 고려하면 아주 조금 더 저렴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코스트코에서는 27,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어 코스트코 회원이시라면 코스트코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말 그대로 위스키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향과 맛을 보면서 어떤 위스키인지 맞춰보는 건데요. 보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매 영상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진행하려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위스키를 취미로 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이나 맛을 표현함에 있어 전문가분들처럼 섬세하고 날카로운 설명보다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느껴지는 향과 맛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 준비는 아내에게 부탁했는데요. 정답은 이 포스트잇 맨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혼자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고 싶으시면 동일한 잔을 준비하시고 잔 아래에 포스트잇으로 조그맣게 위스키명을 적어서 붙여 놓으시고요. 눈을 감고 야바위하듯 위스키 잔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섞을 때는 딴 생각을 해야겠죠.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는 대본을 미리 써서 읽으면서 영상을 촬영하였는데요.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할 때는 대본이 없어서 말을 버벅이거나 침묵이 이어지거나 헛소리를 당황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향을 맡아볼게요. 첫 번째 위스키입니다. 먼저 달달한 바닐라 향이 올라오네요. 꿀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네, 되게 향긋한 그런 꽃내음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알코올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향만으로는 일단 제임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위스키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굉장히 달달한 바닐라 캐러멜 향이 느껴지고요. 네, 알코올도 살짝 치는 게 전통적인 버번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달달한 바닐라 캐러멜 향과 함께 아세톤 향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 걸로 봐서는 여기 있는 위스키들 중에 버번 위스키인 진빔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스키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세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맡자마자 저숙성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비릿한 향이 느껴집니다. 비릿한 향과 함께 느껴지는 거는 우리가 양호실이나 병원에 가면은 맡아지는 그런 양 냄새 있죠. 빨간 약 같은 그런 양 냄새가 느껴지는데요. 네, 이러한 양 냄새 같은 경우는 스카치 위스키들 중에서 피트를 재료로 사용한 위스키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피트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싱글 몰트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위스키들 중에서 스카치 위스키는 벨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위스키는 벨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향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고요. 알코올 품질이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향입니다. 자, 이제 그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스키입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나무향이 좀 올라오는데요. 나무향과 함께 굉장히 달달한 그런 바닐라 향이 같이 올라옵니다. 목 넘김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아무래도 아이리시 위스키인 제임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위스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맛은 달달한 바닐라 캐러멜 맛이 나는데요. 향으로는 굉장히 달달한 바닐라 캐러멜이지만 맛에서는 그렇게 많이 달다고 느껴지지는 않고요. 적당히 달달한 바닐라 캐러멜 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삶은 땅콩에서 느껴지는 고소한 향이 느껴지는데요. 이 또한 진빔 위스키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위스키는 진빔 위스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위스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양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이게 맛을 보면은 굉장히 훈연된 그런 스모키한 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맛에서는 뭔가 장작이 타는 그런 향이 느껴지고요. 이러한 향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향인데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위스키 입문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구매해서 드셔보시고 이 향이 괜찮은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에 제가 너무 성급하게 벨즈로 단정 지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세 번째 위스키에서 나타나는 스모키한 양냄새의 특징은 벨즈에서만 맡을 수 있는 향이기 때문에 세 번째 위스키는 벨즈라고 단정을 지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정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임슨, 두 번째 진빔, 세 번째 벨즈. 네, 모두 정답이네요. 사실 이 세 가지 위스키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스키를 구분하는 가장 상위 요소인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이 된 위스키들이기 때문에 이 특색 또한 세 가지 위스키 모두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위스키를 한 번쯤 드셔보셨다면 누구든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을 때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스카치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를 한 가지씩 맛보며 알아봤습니다. 사실 벨즈, 제임슨, 진빔 모두 편의점에서 200ml의 적은 용량으로 구입 가능한 위스키들이니까요. 적어도 이번 위스키들만큼은 모두 구매하셔서 저처럼 비교하며 마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드셔보시고 별로인 위스키가 있다면 큰 잔에 얼음 채우시고 위스키 1, 토닉워터나 진저에일 3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하이볼로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남은 위스키들은 하이볼로 처리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엔트리 위스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